안녕하세요, 직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우리 군대 컨텐츠에 맞는 반팔티로 오늘 좀 시원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구독자랑 처음으로 촬영도 했었고 저거 컨텐츠를 올려보고 있는데요. 나무위키에 있는 이 컨텐츠만큼 좋은 소스가 있는 컨텐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년 중이 컨텐츠까지 한번 찍고 소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는 말년 중위에 관련된 컨텐츠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말년 간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부류 전문 하사의 등장으로 최근 하사 전역자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ROTC는 학사정규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만 복무하고 전역하려는 단기 복무 장교들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죠. 가장 많은 전역자를 배출하는 계급이 중위입니다. 사실 간부하면 중위가 중위 출신 간부들을 찾기가 굉장히 쉽고요. 중위들을 찾기가 부대에서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이런 단기 복무 말년 중위의 건세라고 표현을 하네요. 대한민국의 군필자들이 자주 농담거리로 삼는 말년 병장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말년 병장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어디까지나 영내에서 생활하는 영내자에 불과하며 간부들이 마음만 먹으면 계급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지만 말년 중위는 장교로서 부사관들보다 엄연한 3급자이기 때문에 계급을 내세워 통제하기도 어렵다. 그렇기에 이런 단기 복무 장교들에게 인사 고과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무거운 징계를 주고 싶어하는 지휘관도 별로 없다. 이걸 보면은 확실히 말년 병장은 병사들 사이에서만 조금 유명할 수 있지만 이 말년 중위 같은 경우에는 간부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직위입니다. 사실 이 말년 중위가 쓰잘데없는 보직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주요 보직에 있는 말년 중위들도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터트리면은 이 친구들의 심기를 불편했다가 터트리면 그 부대의 어떤 운영이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년 중이라고 해서 다 문제하거나 다 터트리거나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나는 이제 나갈 사람이야 라고 막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지휘관들이 굳이 신경을 많이 안 쓴다라는 점이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 어차피 갈 전역자니까 크게 그 친구가 뭘 잘못했어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친구를 개선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갈 사람이니까 말년 중위 입장에서도 내가 징계를 받아도 징계 주려면 징계 주지. 사실 감봉 아니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감봉이어서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이 있거나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사실 어떤 징계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과 근무 찍고 제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거를 다른 간부들이 봤을 때 다른 데대 연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징계를 주지 않았던 이유도 어차피 갈 친구니까 굳이 건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를 건드리면 피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죠. 나와 있는 대로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장교로의 공무원상의 징계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승인권자가 그 징계를 실시하기도 전에 그 장교가 전역해버리면 징계 자체가 의미가 없으므로 전역 3, 4개월쯤 남은 말년 중위를 군대 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견제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왜냐면 아무리 말년 중이라도 위에 대위가 위에 과장님이 뭐라고 하면 깨갱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정색 빨고 너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상 할 말 없고 죄송합니다만 박아야 되는 위치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인 계급 문제 등으로 인해 아무리 짬 많이 먹은 고급 부사관들도 면전에서 말년 중위에겐 뭐라 할 수 없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원사한테 그 당직 근무 관련해가지고 핀잔을 줬다라고 올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짬 있는 원사한테 어떻게 중위가 그렇게까지 했냐라는 식의 말들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은 계급 문제 때문에 그 부사관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초년 중이든 중년 중이든 말년 중이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 할 수는 있지만 부사관들이 장교들한테 뭐라 하는 거는 사실 어떤 훈계나 어떤 지적보다는 약간의 찡찡거림이죠.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조금 서운한 그런 약간 건의사항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년 중에 1, 2년 선배뻘 때는 대위 정도가 그나마 통제 가능하지만 이조차도 전역 후에 안 볼 사이라고 생각해 대놓고 개기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병사분이 이 병사 출신 어떤 간부 출신 분이 쓰셨을 수도 있죠. 대놓고 개긴다라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보통 과장님이나 제가 있었던 부대 과장님은 조금 포기를 하시더라고. 얘는 이제 갈 사람이고 얘가 이제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안 시키려고 하고 말년 중위들에게 어떤 큰 성장이나 개선을 바라진 않고 그냥 냅두는 게 조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굳이 건드려봤자 얘네들이 열심히 하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예는 극단적인 경우일 뿐이고 말년 중이 본인이나 다른 부대 사람들이나 곧 나갈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문제 안 되는 선에서 눈 감고 넘어간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보통 이렇게 서로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게 많죠. 저같이 이렇게 군대 유튜버나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부대인이나 까발리고 그러는, 제가 거의 말년 간부를 말년 중이병이 도졌는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훈련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말년 중에 주된 일과는 취업 준비가 되는데 전역과 동시에 취업하지 않으면 청년 백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전역을 해서 취업을 하는, 바로 취업이 연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교직에 합격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공무원에 합격을 미리 하고 와가지고 전역을 하자마자 교직으로 바로 이동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일단 대충 해서 다른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역과 동시에 취업할 때가 준비되어 있는 간부는 굉장히 찾기 어렵다. 이 경우 웬만하면 부대장들도 업무 시간에 공부하는 것에 터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제가 업무 시간에 한번 그 MC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한 적도 있었고, 뭐 제가 그 영어 토익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일을 팽개치고 한 게 아니라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진짜 부대가 널널한 상황에서 정말 짜내고 이것저것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게 없어서 뭐 그렇게 공부를 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우리 대대 용사들이, 저는 우리 대대 용사들이 다 착한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뭐 18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대 용사가 마음의 편지로 그걸 찌른 거야. 뭐 우리 대대 뭐 어떤 모 중위가 아니면 어떤 간부가 근무 시간에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뭐 근무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 핸드폰으로 뭐 게임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뭐 적어놓은 거야. 근데 뭐 제가 뭐 병사들을 터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의 뭐 지휘권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병사들한테 되게 잘해줘서 병사들이 저를 안 찌를 줄 알았는데, 병사들이 그게 꼴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적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말년 중이기 때문이에요. 말년 간부는 터치 안 해요. 그리고 초과 근무 때도 제가 공부를 하고 막 9시 10시 이렇게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대대장님하고 마주칠 때가 있어. 대장님이 뭐 아직도 안 갔냐 이러면은, 쟤 또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진짜 그냥 대놓고 말했었지, 대장님한테는. 그래서 대장님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가고, 우리 과장님도 알면서 넘어가주고, 다른 중대장님 다른 포대장님들, 다른 간부들도 다 알면서 그냥 넘어가주고, 당직 사령만 터치해서, 당직 사령만, 다른 대대 당직 사령들만. 보통 우리 대대 식구들이면은 같이 으쌰으쌰 해주는 분위기고, 다른 대대 사람들이 그러면은 조금 견제하는 분위기고, 그런 건 있어요. 정말 소수의 경우지만 포병대대 교육장교, 일반 부대의 작전장교 보직이라면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는 이상 공부는커녕 무한 야근 뺑뺑이를 말년 휴가까지 치르게 되어 엄청나게 예민해진다.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저는 우리 포병 연대 교육장교가 굉장히 해보직이었고, 보면은 다른 상비사단 같은 경우에는 포병대대 교육장교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작전장교 보직은 항상 힘들고, 작전 보좌관 자리도 굉장히 힘들고요. 후임자의 인수인계가 엄청 원활하게 빨리 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말년까지 빠듯한 군생활을 보내게 된다. 근데 보통 그런 식의 군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해요. 걱정도 하고, 전역하는 날까지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런 식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옆에 있는 말년 소대장들은 신나게 17시 반 딱 맞춰 칼퇴하는데, 전역하는 달에도 평균 퇴근이 23시에다 진급이 떨어져서 꼬장부리던 연대 사단 교육장교랑 한바탕 하느라 사령 근무 후 근무 취침도 없이 늘 14시 14시 이후에 들어가는 안습한 경우도 있다. 굉장히 디테일한 증언이네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딱 봐도 머리에 그려져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말년 중의 경우 참모직이나 소대장직, 대대 본부 중대의 경우나 일반 중대라도 중대장이 어중간하게 전역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군장학생 출신 ROTC, 군장학생 출신 ROTC가 결국에는 6년반을 근무를 하거든요. 4년이 추가돼서 2년 4개월에 4년 추가돼서 6년 4개월을 근무를 하는데, 전역 시기가 굉장히 어중간한 전역 시기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 6월에 전역을 하거든요. 취약지역 순찰, 그게 뭐임, 먹는 거임 하면서 대충 서로 쇼부를 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만연해 있는 게, 당직 근무 같은 것도 취약지역 순찰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간부가 태반이다. 안 도는 간부가 태반이다. 자기가 돌아야 되는데 부관시키는 간부가 태반이다. 그래서 아예 부관시키기 미안하니까 서로 아예 터치를 안 하고 다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게 군대가 참 병폐인 거죠. 악습인 거고. 근데 이걸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따르는 거 아니거든요. 보상이 따르는 건 엄청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보상이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자율성이 있어서 그거를 지키라고 규율이 정해진 것들은 굉장한 융통성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터치를 할 수가 없어. 왜냐? 터치하는 순간 내가 피곤해지거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피곤해지기 때문에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앞장서는 업무는 선탑. 차 타고 나가는데 낮은 포복으로 갔다 오는 것보다 늦게 온다. 이 선탑이라는 게 보통 그 차량을 운전할 때 간부가
이유가 운전자 옆에 선탑자라 그래요. 선탑자석에 앉아서 이제 목적지를 갔다 오는 것들 뭐 보고하고 이렇게 그 차를 통제하는 거야, 하루 종일. 운전병도 통제를 하고. 그런 선탑 업무를 말년 중이들은 할 게 없으니까, 그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외진 선탑을 많이 갔었고요. 외진 선탑도 뭐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 정도 갔었고, 뭐 안 될 때는 부식 선탑이라고 있어요. 부식도 경영식당에 오는 김치들, 반찬들, 쌀들, 쌀은 아닌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반찬들을, 부식들 있잖아요. 우유부터 시작해서 뭐 간식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주는 창고로 이동을 합니다. 아침에 이동을 해서 그거를 막 열심히 실어요. 김치 나르고 뭐 나르고, 애들하고 한 2명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 나르고 해가지고 그거를 딱 가서 병영식당에 내려놓고, 그것도 하차하는 거 애들하고 같이 하고, 그런 부식 선탑도 제가 많이 갔었고, 운전병도 말년 중인 선탑이 걸리는 날이면 쇼핑 리스트를 작성한다 카더라. 이건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업무량이 많거나 부사관들이 많은 부대의 경우에 중위식이나 되는 간부를 선탑 따위에 활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부대에서 장교가 단순 선탑 업무를 자원할 경우 미친 거 아니야 소리를 듣기 딱 좋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널널한 부대였기 때문에 제가 선탑을 가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부대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뭐 저도 가는데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고, 어차피 나 할 거 없으니까 가는 거지. 다른 분들은 일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빡센 부대들은 이 중위들이 중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탑을 간다 하면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메꿔야 되니까 거의 뭐 쉬러 가는 거죠. 쉬러 가는 거. 외진 선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스 타고 딱 가가지고 애들 외진 볼 때 동안, 오전 오후 동안 그냥 버스에서 쉬면 되거든. 아니면 그 병원에서 그냥 쉬거나. 그러면은 뭐 진짜 꿀이죠, 어떻게 보면. 준장 소장의 부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이 3-4개월 이내로 남은 중위들은 적당한 시기에 후임자를 뽑아 보직을 넘겨준 후 무보직 상태로 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냐, 준장 소장의 부관이다 그러면 사단장님의 그리고 여단장님의 부관으로 중위들이 많이 씁니다. 어떤 뭐 행정부사관들이 쓰기도 하는데 중위들이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장의 스케줄에 모든 자기의 휴가 스케줄이나 모든 부대 업무 스케줄을 다 맞추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전역이 3-4개월 남은 그때는 이 부관 업무를 살짝 내려놓고, 아니면 후임자에게 맡겨놓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다시 꿈꾸는, 아니면은 전역을 꿈꾸는 그런 시즌이 되겠죠. 이런 경우 모시던 영감님들과 참모들의 암묵적인 양해 하에 공식적으로 부대에 없는 사람 취급을 해주며, 이 말인즉슨 뭘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주요 보직에 뭐 있어도 없는 사람 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도록 좀 편하게 냅둔다는 얘기예요. 터치하지 않고 조용히 짱 박혀서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저녁날 저녁 신고만 하러 가면 된다. 하지만 부관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신경을 써야 되는 업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부관 업무의 특성상 수고했다, 집에 가기 전 좀 쉬어라 정도의 의미인지라 이 기간 동안 사고라도 친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오늘 말년 중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말년 대위에 대해서 알아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우리 대위인 턱돌이님과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리즈는 말년 소위로, 말년 소위는 없구나, 그냥 계급 소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